어떻게 빈칸을 만드는가 계속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하셔야지 빈칸에 대한 단서를 잘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제가 명확한 지문이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빈칸 위치에 따라 지금 하나씩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빈칸 위치 상관없이 모든 빈칸 문제는 빈칸부터 읽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리드를 단수로 해서 주제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주제와 빈칸을 비교해서 빈칸을 채우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냥 주제문 찾기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무조건 세 문장을 읽어야 돼 이게 아니고 이제 빈칸만 읽었을 때 주제가 나왔다 그러면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오늘 보는 게 빈칸이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읽어야 돼요? 빈칸부터 읽어야 돼요. 그러면 정석은 뭐냐면 빈칸 읽고 그다음에 빈칸 뒤에 문장들을 읽으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문이 있을 때 빈칸을 읽고요. 빈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석입니다. 아시겠어요? 정석인데 근데 만약에 내가 빈칸을 읽었을 때 이거 앞문장을 읽어봐야 되겠네 라는 단서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앞문장을 추적하고 다시 내려오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앞문장을 추적해야 되는 경우가 뭐냐면 구정보가 있을 때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독해 원리 하실 때 그 신정보, 구정보에 대한 개념을 잠깐 배우셨죠? 그래서 이 구정보가 뭐냐 이런 거죠. 자, 신정보는 처음에 등장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보이라는 거는 뭐다? 신정보가 돼요. 근데 구정보는 앞에 나온 이 신정보를 다시 받는 게 구정보죠. 그래서 지시어라든지 아니면 더가 붙는다든지 뭐 서치 아니면 뭐 대명사 이런 게 구정보가 됩니다.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연결사들은 다 구정보가 돼요. 알겠죠? 질문에 대한 대답, 문제 및 해결책 이런 것들이 이제 구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빈칸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빈칸이 중간에 왔을 때 빈칸 읽으시고요. 앞을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방향성을 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방향성을 제대로 결정하셔야지 정확하게 좀 빨리 답을 도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문장을 보셨을 때는 봐요. 빈칸 자체가 임팩트라는 거 이제 어떤 사실상 이 말이거든요. 사실을 나타내는 말은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중간에 간간히 뭐 actually 이런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나타내는 말은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리라는 것은 이런 말인데 앞에 뭔가를 읽어야 되는 단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리의 특성을 지금 찾는 겁니다. 소리의 특성을 찾는 건데 보세요. 뒷문장에 보니까 지금 예증이 나왔죠. 그럼 이 예증은 앞에 있는 일반적인 진술에 대한 상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증을 읽고 빈칸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for example 딱 본 순간 뭐냐면 여기서 이 문장을 뭐다? 요약해서 빈칸에 넣으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이제 소리라는 말이 있겠죠? 예래요? 그래서 그 소리의 특성을 지금부터 찾으셔야 돼요. 보시면 예를 들면 자, 뒤 because가 나왔죠? 원인 결과. 예를 들면 그 뭐뭐 때문에 카메라의 어떤 소음 때문에 소리 나왔나요? 카메라의 어떤 소음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소리가 뭐다? 이 소리가 could be pick up 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사운드 시스템에 됐나요? 그러면 영화 촬영을 하는데 카메라에서 이제 뭔가 소음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공의 대사가 녹음이 돼야 되는데 그 소음까지 같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운드 시스템에 카메라의 소음이 딸려 들어가는 거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자, 원인과 결과는 맥락이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뒤에는 뭐다? 부정이 오든지 아니면 이 원인에 대한 어떤 결과가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카메라가 그죠? 뭐뭐 해야 된답니다. 뭐 해야 되냐면 in case 어떤 상자 안에 뭐다? 넣어져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뭐냐면 카메라에서 나오는 어떤 소음 자체가 밖으로 방출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에 넣어줘야 된대요. 카메라가. 어디에? 크고 이제 육중한 자, 그 방음을 해준 어떤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답니다. 지금 됐죠? 여기까지. 근데 이것이 뭐냐면 자, 문장이 끝나고 콤마 위치 동사는 자, 그리고 그것은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카메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테이셔너리는 뭐 이제 고정된 이 말이죠.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카메라에 소음이 있다는 거는 부정이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카메라가 지금 움직여야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죠. 그러면 만약에 액션씬을 촬영한다고 생각했을 때
카메라를 가만히 고정시켜 놓고 촬영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막 움직이는 게 좋아요? 움직이는 게 좋잖아요. 근데 뭐다? 못 움직인답니다. 둘 다 마이너스죠, 이게. 됐죠?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우리가 지금 찾는 게 뭐라고요? 소리가 뭘 하는지를 찾는 건데 자, 소리가 지금 뭘 했죠? 카메라를 뭐다? 못 움직이게 했죠? 그럼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1번을 보시면은 증가시키는데 어떤 비용을 증가시킨대요. 영화를 제작하는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카메라가 못 움직이기 때문에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비약입니다. 비약. 알겠죠? 자, 일단 1번 탈락이죠. 자, 그럼 2번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답니다. 영화관으로. 그러면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으면 액션씬이 재미가 없겠죠? 그럼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잘 안 오겠죠? 얘도 아니네요, 지금. 그죠? 우리가 가진 정보를 가지고 푸시면 돼요. 자, force 목적어 to는 목적어 뭐 하게 하답니다. 영화 배우들이 to practice a lot more 훨씬 더 많이 연습하게 한답니다. 이건가요? 아니죠. 자, 4번. 자, undermine은 뭔가를 손상시키다 이 말이죠. 됐어요? 움직임을 손상시키네요. 이제 뭔가 관련된 게 나왔죠? 움직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뭐에? 모션 픽처에. 모션 픽처가 지금 뭐다? 카메라를 받는 거죠, 지금. 됐죠? 그래서 정답이 뭐다? 4번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5번도 리드 목적어 투니까 목적어 뭐뭐 하게 하다 이 말이죠. 자, 프로듀서가 자, cast actors. 그래서 배우들이 목소리를 기반으로 배우들을 이제 캐스팅을 하게끔 한답니다. 상관없는 얘기죠. 여기도 뭐다? 탈락. 정답 4번. 됐죠?